자, 한국일보 일면기사 12월 26일 한국일보 일면기사는 최순실, 김기춘을 늙은 너구리라며 경계라는 기사입니다. 박헌영 K재단 과장 본보 인터뷰. 김기춘, 최순실 아성에 다가갈 수도 없어. 최순실 필요할 때면 김기춘 이용하곤 해. 김기춘, 최순실 몰랐을 가능성 거의 없어. 마찰 피하려 모른 척 했을 것이다. 최순실 특유의 이간질로 고영태, 노승일도 등 돌린 것이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자, AI 탈처분 닭들 10톤들이 통해 마대째 채워져 땅속으로. 산 닭장엔 거미줄만, 농장주들 망연자실. 생각해보니까 조선일보에는 요번에 AI 관련한 기사가 하나도 없었네. 자, 반기문 제3지대와 손잡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측근 젊은 층과 소통 문제도 고민, 유승민 보수신당으로 모셔올 것이다.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 의혹 근거 없다. 이거 박연차 관련한 이야기죠. 자, 잠깐만요. 자, 음주 줄고 일찍 끝내고 송년회 문화 바뀌었다라는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넘겨지질 않네. 됐다. 넘겨지지 않아가지고. 자, 이면입니다. 교황 고통받는 아이들 위한 성탄, 교황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요. 자, 나주 시오리 농장 AI 확산 복구에만 1년 한줌. 시오리라는 거는 그 오리 중에 이제 씨암탉 같은 시오리 뭐 그런 말이 있겠지 뭐 자기들끼리 쓰는. 나는 잘 모릅니다. 자, 2,500만 마리 이상 살처분. 경남에서도 첫 AI 의심 신고. 발생 시군이 32곳쯤 되는데요. 사상 최대랍니다. 야, 2,500만 마리랍니다. 2,500만 마리. 농가는 어쩌나 저거. 3면입니다. 최순실 직원들 공유하는 게 많으면 위험하다 생각. 모래알로 만들어. 어이쿠, 분할하여 지배하라. 좋은 전략을 택하셨네. 최순실 주변은 비열한 거리의 사람들. 인간적 교감 없이 꼬리 자르기 못해. 태블릿 PC는 지엽적 문제일 뿐 또 범죄 사실 입증할 증거들 많아. 청문회 위증 의혹에 억울함 호소도. 요거 박헌영 과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일면 기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최순실 국내 범죄 수익 입증해야 해외 재산 환수. 이런 최순실 관련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자, 사면입니다. 이번에 특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특검 김기춘 의혹 지체할 이유 없다. 강제 수사 적극 검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김기춘 관련 새로운 단서 다수 포착 뭐 등등등 있습니다. 간호장교 조욕 출국 금지 시사. 조욕이란 사람이 위증 의혹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유학 때문에 뭐 30일 날 출국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출국 금지를 때려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 진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신문 기사가 있잖아. 하루로 뭔가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계속 뭔가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와. 자, 헌재 이르면 오늘 검찰에서 수사 기록 확보. 증거 자료만 2만 쪽 달한다. 최순실 미용 시술 준비 8천만 원. 세 차례 거쳐 현금 결제. 한 번에 4천만 원 지불하기도. 아까 조선일보에는 제목이 4천만 원 일시불이었는데 저 한국일보에서는 8천만 원 세 차례 결제 현금 결제라고 뽑았네요. 오면입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죠. 보수는 언젠가 하나로 탈당 숫자 줄이기가 첫 관문이다. 그 다음에 네, 오른쪽에는 그거네요. 오른쪽에는 유김당하고 뭐 오세훈하고 뭐 김무성 등등 사진이 있고,
재밌는 글이네. 10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때 임명진 얘기입니다. 성형 없는 칼날 저승사자 불려 친박 당내 개혁 의지 보여준 셈이다. 임명진이 윤리위 원성회복 중요한 길 대선 후보 확보는 어려운 숙제로. 대선 후보는 없어요. 친박 쪽에 무슨 대선 후보가 있어요? 그냥 지금 새누리당이 진짜 작살나지 않으면, 만약에 임명진이 뭐 뭘 어떻게 하셨든 그 해서 그 정말로 공중분해 되지 않으면은 아마 또 비박당하고 나중에 합칠 가능성도 또 있겠지. 그러면 사실 청산되지는 못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밥상을 째로 뒤엎는지. 충청 인사 전성지대 새누리 운명 거스를 가를 변수로. 비대위원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인사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견만은 김무성하고 유승민 보수신당 투톱 체제 순항할까? 일단 뭐 지금은 둘 다 살아야죠. 지금은 둘 다 진짜로 살아야죠. 유승민 비문연대 개헌에 부정적 정강 놓고 김무성과 노선 투쟁 가능성. 원외 당협위원장 37명 탈당 결의. 새누리당 관련 이야기들이고, 새누리당과 잔재들. 자, 6면입니다. 대권 출사표 동시에 검증 무대선 반기문, 박연차 23만 달러 원이라는 기사입니다. 박비서, 박연차 비서 수첩에 반기문 5만 달러 금품 수수 의혹 보도 잇따라. 반기문 공직 중에 한 푼도 안 받아 유엔 대변인 이례적 보도자료. 네, 뭐 그렇답니다. 참 반기문이 가서 그 유엔을 한국적으로 망쳐놓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최순실 나와라. 오늘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 국저특위. 오늘 청문회구나. 오늘 이제 최순실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그 구치소에 찾아가서 청문회를 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조특위 부릉 때는 가중처벌 압박. 개헌 대선 룰과 맞물려 문재인 대 비문 강론서 첨예한 입장 차이. 야 잠룡 개헌 필요 총론의 공감. 비문 결선 투표 임기단 쪽 등 주장. 문재인은 개헌 전제로 해야 난색. 아무튼 개헌을 두고 이제 문재인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개헌합시다라는 입장인데, 저도 지금 상황에서 개헌 얘기하는 거는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뭐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유지시키는 역할에서 김종인이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뭐 좋은 전략이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역시 전체적인 흐름에는 계속 뭔가 발목을 거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좋진 않네요. 자, 황교안이가 황제 신분으로서 장이아동 시설 성탄절 위로 방문한다. 뭐 대선 주자처럼 연기하고 있네. 박근혜는 청와대 참모들하고 케이크 먹으면서 담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되게 좀 재밌어요. 육면의 짜투리에 이제 요 기사 두 개가 있는데, 황교안하고 박근혜 이사가 있는데 짜투리에 되게 불쌍하게 뭔가 좀 배치해놨어요. 재밌습니다. 자, 7면입니다. 정치권 요청에도 2월 추경론 선 넘어 산이다. 추경은 뭐 추가 경정 예산인데, 왜 이렇게 추경에 목을 맸나?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자,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병장 월급은 21만 6천원. 최저임금에다 좀 지켜주라. 야, 그러면은 군대 가면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올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사드 겨냥 중앙모 서에서 실탄 훈련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요. 대통령 등 정부직은 연봉 동결이랍니다. 성과 연봉제는 5급 전제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성과 연봉제는 공무원 사회에 뿌리를 내리나?
자, 신면 사회면입니다. 그 제2의 최고은. 최고은이라는 거는 생활고 시달리다 숨진 작가. 막지 못할 최고원법. 최고원법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창작 준비금 자격 요건 까다로워 현실 모르는 탁상 행정 비판. 문체부 복지재단 등록해야 지원. 3년 안에 발매된 곡 등 이력 제출. 연간 120만원 수익 사실 증명해야. 자격 갖춰도 서류 증명 작업 복잡. 대상 확대 등 개선 방안 마련해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근데 제정됐나? 아무튼 제정이 되거나 뭐 그럴 모양인데, 근데 실제로 이게 실제적인 예술인들의 지원보다는 그냥 탁상 행정이다. 예술인들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만든 법이다라는 비판 기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만 읽어볼게요.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대학과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직업도 못 가지게 하면서 1년에 300만원만 주겠다는 발상은 창작활동의 저변을 넓히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액수도 대폭 높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 좋은 기사 같습니다. 읽어보세요. 룸살롱 써 법인카드로 펑펑 은행 고위직 해고 정당 판결. 좋은 해고다. 자, 시국회를 속 청년센터 300명도 축제 분위기 가득했던 성탄 촛불. 광화문 여전히 사람들은 모이고 있습니다. 나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12면 역시 사회면입니다. 사고 쳤네 대신 잘 키워라 응원해 주세요. 이거 아이 육아에 관련한 기사 같아요. 미혼모 관련한 기사네요. 미혼모. 자, 농내장 5년간 73% 증가. 고령화 스마트폰 탓이다. 검찰 대우조선 로비 송희영 전 주필 오늘 소환. 조선일보에서는 기사나 없더니 이거 송희영이가 누구냐면은 조선일보의 전 주필이죠. 이 새끼 오늘 소환되는구나. 소환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수사받은 셈. 자, 대졸자 3명, 10명 중 3명 취업 1년 내 직장을 그만둔다. 그런 기사들이 있고요. 많이 그만두는구나. 자, 14면 대구 경북면인데 그 인터뷰한 사람은 충북대 총장이야. 대구 경북이 내가 아는 사이에 의미가 좀 달라졌나 싶네. 그 충북대 총장 인터뷰 제목은 뭐냐면은 국공립대 위기 지역대학별 고유 모델로 넘자 뭐 요런 기사입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 고등학교란다. 고속도로 오늘 개통. 이거 300 넘는 거네. 해안가하고 내륙 지방하고 이어주는 고속도로 굉장히 좋네요. 경북 북부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개발도 거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요런 고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경북 지역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뭐 되는 거니까 좋은 거지.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대구 시내버스 그 승차비가 30일부터 인상한다고 하는데, 요 인상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상이 아니고 그거랍니다. 뭐예요? 버스 다니는 시간도 이제 뒤로 1시간 뭐 늘리거나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16면입니다. 국제면. 유엔 이스라엘 정착론 정착촌 중단 결의. 오바마 묵인. 트럼프 불만. 이런 얘기가 있고요. 퇴임 한 달 앞두고 소신 밀어붙이는 오바마. 시리아행 러 군항공기 추락 92명 전원 사망 추정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흑해에서 추락했다, 뭐 테러 아니다, 그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대만 고등학교에서 이제 나치 가지고 코스프레한 사진이 있는데 이걸 또 기사로 썼구나. 사진 그냥 사진만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면에 국제면에. 자, 17면입니다. 아, 참, 16면에 또 재밌는 기사가 있네요. 뻥 뚫린 유럽 베를린 트럭 테러범 이탈리아에서 사살되자 충격. 충격이 아니지. 이거는 유럽 연합이라는 취지에 잘 맞는 거잖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면 경제면입니다. 세금융권 CEO 줄줄이 임기 만료. 왕좌의 방향은?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뭐 그쪽 사정이니까 나는 뭐 통장에 10,000원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 진짜 10,000원도 없거든요. 특별한 다른 얘기는 없고요. 뭐 보험료 내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자동차 보험료 내린다 그런 얘기가 있고, 18면 탄핵 가결 후 백화점 매출이 살아났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경제의 리스크는 탄핵 부결이었지 탄핵 가결이 아니었어요. 가결은 오히려 좋은 수였죠.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향후 3년간 4차 산업혁명 준비, 그런 미래 30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요거는 신동빈 회장 전담 조직 마련 지시라는 기사인데, 그 신동빈이 롯데그룹 회장이잖아. 그 뭐지? 그 뭐예요? 새우버거에다가 그거 명태 살 넣는 거 가지고 산업혁명 준비하시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뒤로는 그 문화 쪽 면인데 특별한 얘기 없고요. 23면에는 사진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관련한 기사인데, 언제든 찍고 또 찍고 진실하지만 때론 교활한 사진이라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건을 그대로 조명한다고 그게 중립적이진 않죠. 사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면에는 특별한 얘기 없는데, 그 28면의 사람들 면에는 그 용어 이제 검색 추이, 검색 빈도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올해의 그 관심사들을 짚어보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진에 놀라고 최순실 박근혜 억장 무너진 한 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좀 1차적으로 분석해 놓긴 했다. 그러니까 검색을 단순하게 많이 한다고 그 사건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좀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29면입니다. 2016년은 한 시대 종말을 알린 해인가라는 칼럼이 있고요. 외국학자 칼럼인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유행 관련한 이유나 아니면 중동 관련한 이야기 같네요. 자, 세방화의 시대, 지방이 관광의 중심이다. 이건 여수시장이 직접 기고한 칼럼입니다. 자, 30면입니다. 그 추경 논란에 관련한 칼럼이 있고요. 명예혁명 갈 길이 멀다라는 칼럼도 있습니다. 뭐 그 명예혁명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난 그렇게 그게 썩 마음에 들진 않고, 아무튼 그
탄핵이나 아니면 최순실 등등이나 아니면 언론개혁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갈 길이 되게 멀다라고 얘기하시는 입장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란 칼럼이 있는데 요거는 무슨 내용일까? 박근혜 뭐 그냥 박근혜 관련한 이야기네요. 박근혜 최순실 관련한 이야기고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 31면에는 또 재밌는 칼럼이 있네요. 청년 임금 20만 원을 빼앗는 대기업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칼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랜드 파크의 84억 체불 사건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만.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고 그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은 노동의 기반을 두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험을 한다면 청년은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채 다른 삶의 방식을 찾을 것이다. 자신의 노동이 착취의 고리가 되고 사업장에서 기본적 권리가 박탈되는 일을 겪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시는데 굉장히 정론이네요. 정론이고 좋은 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랜드파크 관련한 글입니다. 여러분 공부해보셨죠? 공부해봤을 거야 아마. 공부도 잘 돼야 재밌는 거지 공부 잘 안되면 재미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일을 해서 충분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재밌고 계속 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청년들은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성인이 아니고요. 31면 여전히 다른 칼럼입니다. 경험론의 문제점, 러셀의 역설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 말 그대로 그냥 경험론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 쭉 한번 훑어보니까 그 현실의 안주에서 미래의 변화를 부정하지 말라, 뭐 그런, 아니면 미래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를 항상 이제 그 인지하고 있어라, 뭐 그런 취지의 얘기 같아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냥 그런 얘기 같습니다. 뭐 재밌는 글입니다. 이게 그 칠면조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쉽고 재밌게 잘 썼으니까 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김서령 씨는 오두막집 선물이라는 주제 그 제목으로 글을 쓰셨네. 자, 31면입니다. 사설. 반기문의 박연차 금품 수수설, 대선 앞둔 폭로전 시작인가. 조선일보에서는 그냥 계속 이제 그 문재인하고 엮어가지고 그것도 그 사실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조선일보는 사설로 그 대선의 시작인가 라고 이제 얘기를 던졌습니다. 미러의 핵전력 강화 언급, 한반도 안보의 큰 위기다. 자, 세 번째 칼럼입니다. AI 제한 방역 매뉴얼부터 다시 점검하라. 예, 요게 한국일보였습니다. 오늘은 뭐 한국일보하고 뭐 그 특별하게 이제 특별한 뭐 기사 차이는 없고 그냥 무난하네요. 이제 좀 성정을 되찾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 탄핵 정국의 급류에서는 일단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씩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브리핑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